2023 조선일보 신춘문예 시 당선작 홈커밍 데이 이진우. 이름을 부른 것도 아닌데 여름이 온다. 어른이 되기도 전에 벌써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감각들이 유빙처럼 떠내려갔지. 애인을 기다리며 마시는 커피의 얼음이 녹는 속도라든지, 그 사람과 이별한 후 마시게 될 맥주의 온도라든지, 우리는 우리의 이마와 코끝이 얼마나 가까운지도 알지 못했지. 앨범에 넣어둔 사진이 눅눅해지는 건지도 몰랐지. 그때 내가 입고 있던 반팔 티는 무슨 색이었나. 벽지에 말라붙은 모기의 핏자국을 보면서 나는 그런 생각을 했다. 장마처럼 햇볕이 쏟아진다. 운동장엔 새로 자란 그림자들이 무성하다. 다음 여름에도 그랬으면 좋겠다. 여름이 오는데 여름에 죽은 친구의 얼굴이 기억나질 않는다. 홈커밍 데이, 이진우 시인의 시입니다. 홈커밍 데이 아세요? 홈커밍 데이. 일반적으로 동창회 정도로 알고 있죠. 근데 원래 홈커밍 데이는 어떤 귀향, 귀성.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본향이라는 곳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을 홈커밍 데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홈커밍 데이는 또 다른 의미로 그 재학생들이 그 졸업생들을 불러서 일종의 동문회 같은 것을 이렇게 여는데요. 그때 미인대회도 개최한다고 해요. 그런 날을 홈커밍 데이라고, 홈커밍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개최되는 날이 홈커밍 데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귀향 정도 하는 그런 날을 가리키는 건데요. 여기서는 동창회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이름을 부르는 것도 아닌데 여름이 온다라고 했어요. 이름을 부르는 것도 아닌데, 이름, 여름, 발음 비슷하죠. 이름, 여름, 이렇게 좀 발음이 비슷해서 좀 온율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름을 부르는 것도 아닌데 여름이 온다.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시인이 진짜 무슨 뜻으로 썼는지는 알 수 없고, 독자는 자기의 상황과 자기의 경험에 맞추어서 자기의 상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부르고 싶은 이름이 있는데 그 사람은 불러도 안 오는데, 여름은 부르지 않아도, 별로 기다리지 않아도 꼭 찾아온다라는 뜻으로 보이기도 하고요. 또 여름을, 뜨거운 계절이잖아요. 여름이 뜨거운 계절인데 나는 어떤 감정이 없어서, 뜨거운 감정이 없어서 관심도 없는데 어떤 뜨거운 계절이 찾아온다, 이런 말로 보이기도 하고요. 또 동문회가 있는데, 동문회가 여름에 있는데 별 감정, 그러나 거기에 별로 관심도 없지만 그 동문회가 있는 그런 여름이 부르지 않아도 온다라고 말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렇게 보입니다. 여러 가지를 상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여름일까요? 여름에 그렇게 동문회 개최하고 그런 거는 별로 안 하죠. 이렇게 대부분 연말에 많이 하고 그러는데, 근데 왜 하필 여름일까요? 여름이 왜 하필 여름인지 생각해 보면서 읽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른이 되기도 전에 벌써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감각들이 유빙처럼 떠내려갔지. 상상력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이 하려면. 어른이 된다는 것. 우리가 긍정적으로 보면 어른이 된다는 것은 어떤 지혜를 갖는다이기도 하고,
또 감정에 흔들리지 않고 대단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그런 나이인데, 그죠? 그런데 또 부정적으로 보면 왠지 그 뜨거움이 없고 감정이 메마르고 좀 모질고 냉혹한 존재가 되기도 하는 그런 나이를 어른이라고 우리 어른들에 대한 어떤 단어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어떤 것들이죠. 그런데 여기서는 아무래도 좀 모질고 냉혹한 존재가 아닐까 싶어요. 근데 어른이 되기도 전에 벌써 냉정한 감정이 생겼나 봐요.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감각들이 유빙처럼 떠내려갔지라고 해요. 유빙은 flow, F-L-O-E, 그걸 유빙이라고 해요. ice flow라고 하는데, 영어 배우고 싶은 분들은 쑥쑥 자라는 영어 나무 유튜브로 오세요. 익숙한 목소리가 설명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상상도 못했던 감각들이,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떤 그 모진 세상, 바쁜 세상 살아가느라고 생각 속에 어떤 담지도 못했던 그런 감각들이, 우리가 여러 가지 감각들이 있잖아요. 감성들. 그런 우리가 그런 감각들을 생각해 보지도 못했는데 머리에 뜬 얼음 조각처럼 떠내려 간다고 해요. 그나마 남은 감각이라고는 어떤 우리한테 차가운 감각만 남아있는데 그것마저도 얼음 조각처럼 떠내려 간대요. 애인을 기다리며 마시는 커피의 얼음이 녹는 속도라든지, 그 사람과 이별한 후에 마시게 될 맥주의 온도라든지, 여기서는 또 위에서는 차가운 유빙을 말하는데 여기서는 얼음이 녹는 속도라고 해요. 얼음이 왜 녹을까요? 애인을 기다리며 마시는 커피의 얼음이 녹는 속도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커피 얼음이 녹는 이유가 자기가 누군가를 기다리는 마음, 그 마음이 따뜻하기 때문에 커피가 녹는다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커피의 얼음이 빠르게 녹는다는 것은 커피가 뜨거워서가 아니라 자기가 기다리는 마음, 그 마음이 있어서 얼음이 녹는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사람과 이별한 후에 마시게 될 온도, 맥주의 온도라든지, 그 맥주의 온도는 어떨까요? 좀 차가운 온도일 수도 있고 왠지 우울한 온도일 수도 있고, 네, 여러 가지 어떤 여러 가지 온도로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마와 코끝이 얼마나 가까운지 알지 못했지. 앨범에 넣어둔 사진이 눅눅해지는 건지도 몰랐지 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마는 이성적 사고를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차갑기도 하고 얼음 같기도 하고, 얼음과 이마를 좀 일치시키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코끝은 감각기관이잖아요. 그런 어떤 따뜻함, 우리가 그런 감각기관이니까 그 감각기관이 얼마나 가까운지도 몰랐다고요. 그러니까 이성과 감성은 코끝과 이마가 연결되어 있듯이 그런 한 끗 차이, 어떤 그렇게 멀지 않은 이성과 감성은 한 끗 차이인데 그렇게 가까운데 우리는 모르고 산다고요. 우리가 따라서 어떤 그 감성이 없는 우리는 그다지 이성적이지도 합리적이지도 못할 것 같다라고 저는 읽혀졌어요. 앨범에 넣어둔 사진이 눅눅해지는 건지도 몰랐지라고 말했는데요. 앨범에다는 뭘 넣죠? 과거의 모습을 담아두잖아요. 그런데 그 과거의 모습을 담아두는데 눅눅해지는 건지도 몰랐다고요. 앨범 속에다가 오랫동안 사진을 놔두면 그렇게 앨범 속에 사진을 넣어놓고 과거의 사진을 넣어두고서
어떤 그 과거를 어떤 추억할 여유조차도 갖지 못하고 돌아보지도 않고 그렇게 살다 보면 사진이 변색되겠죠. 그걸 그렇게 되는 건지도 모르고 우리는 돌아보지 않고 산다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때 내가 잠깐만요. 그때 내가 입고 있던 반팔 티는 무슨 색이었나? 그렇죠. 사진을 오랫동안 앨범 속에 오랫동안 넣어두면 색이 바래서 이렇게 색이 바래서 좀 다른 색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오래 보지 않아서 색은 바라고 어떤 추억하는 감성이 없기에 그때 입었던 옷의 색깔도 정확히 무슨 색이었는지 모르겠다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벽지에 말라붙은 모기의 핏자국을 보면서 나는 그런 생각을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피 하면 무슨 생각이 나죠? 왠지 뜨거움이 생각이 나고 또 피, 열정, 또 잔인함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여기서는 온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로 봐서 뜨거움을 말하는 것 같아요. 뜨거운 감성, 그러니까 우리의 인간적인 감정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네, 말라붙었대요. 말라붙은 모기의 핏자국. 그 감성이 다 말라붙어 버렸어요. 그 작은 생명을 모질게 죽인 것은 즉 아주 그 시인 자신인데 그 말라붙은 모기를 보면서 자신의 어떤 피가 말라붙은 것처럼 이렇게 모기와 자신을 동일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피도 눈물도 없이 어떤 메말라가는 자기 자신을 생각했다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장마처럼 햇볕이 쏟아진다. 운동장엔 새로 자라난 그림자들이 무성하다라고 말했습니다. 햇볕이 뜨면은 왠지 상쾌하고 가벼운 감정이 들어야 되는데 지금 시인은 그 햇볕이 장마처럼 쏟아진다고 말해요. 햇볕도 그렇게 반갑지가 않나 봐요. 햇빛을 장맛기로 느낀다는 것은 그래서 여름에 햇살이 좀 눈부시고 뜨거운데 그냥 우울하게 느끼는 그런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좀 햇볕마저도 우울하게 느껴지는, 장마처럼 우울하게 느껴지는 거죠. 시인에게는. 운동장엔 새로 자란 그림자들이 무성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새로 자란 그림자는 대체로 그림자 하면 생각나는 게 허상, 실체가 없음, 실체는 따로 있고 그림자 그것의 어떤 허상이 이제 그림자로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런데 여기서 새로 자란이라고 해요. 새로 자란 그림자들이 무성하다. 그래서 새로 자란 어떤 풀 같아요. 텅 빈 운동장에 여름에 풀이 많이 나죠. 그 풀 같은 것들을 그림자로 표현한 것은 아무래도 그 친구들과 풀을 같이 보지 않았을까 싶어요. 운동장에서 뛰어놀고 있던 그런 친구들이 친구들의 모습으로 그러니까 여름에 운동장에 풀이 나면 싱싱하고 푸릇푸릇하죠. 그런 푸릇푸릇한데 그런 친구들의 어떤 모습, 실제 친구는 아니니까 그림자로 표현한 것 같아요. 실제 친구라면 그림자라고 표현하지 않겠죠. 그런데 그 친구들의 그림자 정도로 보는 것 같습니다. 다음 여름에도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표현했는데요. 풀을 만약에 한창 푸르른 청춘이었을 때의 친구들로 봤다면, 운동장의 풀처럼, 무성한 풀처럼 또 싱그럽고 푸르렀으면 좋겠다. 내년에도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여름이 오는데, 여름에 죽은 친구의 얼굴이 기억나질 않는다. 저기 1년에서 여름이라는 말이 언급되었잖아요. 여기서 또 여름으로 끝나죠. 이렇게
이렇게 처음 시작하는 부분과 끝나는 부분을 연결짓고 있습니다. 1년에서 왜 하필 여름일까? 이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 하필 여름이었을까? 그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은 여름을 좀 청춘의 감정, 그러니까 봄을 뭐 어린 시절로 본다면 여름은 한창 때 어떤 청춘으로 본다면 가을을 인생 후반으로 보고 겨울을 인생 어떤 끝으로 본다면 죽음의 세계로 본다면 그 여름은 청춘인데 또 뜨거운 계절이고 그런 뜨거운 계절인데 자신의 어떤 그 모질고 냉혹한 감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감성을 여름의 뜨거운 날씨에 대비시키는 듯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뜨거운 여름이 와도 여름에 지군 친구의 얼굴을 떠올리지 못하는 것은, 그러니까 여름에 죽은 친구, 여름을 젊었을 때 죽은 친구로 이렇게 해석되기도 해요. 실제로 뭐 여름에 죽었을 수도 있고요. 과거에는 여름에 어렸을 때라면 여름방학이 되면 꼭 어떤 그 사고가 나서 방학 때 사고가 나서 한 아이 정도는 뭐 죽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근데 그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지가 않아 보이기도 해요. 그냥 청춘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 뜨거운 감정이 생기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뜨거운 감정이 생기면 그때 젊었을 때 죽은 친구의 얼굴이 떠오를 텐데 가끔씩 떠올리지도 않고 그렇게 살아왔다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뜨거운 여름이 와도 시인은 여전히 차갑고 냉혹하고 어떤 모진 감정을 가지고 있나 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는 뜨거운 감정을 갖는 것에 대한 어떤 소망, 그런 것을 노래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홈커밍 데이 이진우 시인의 시에 대한 저의 상상, 독자로서의 상상을 공유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